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게는 아주 낯선 일입니다. 걱정도 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 삶은 온통 축구뿐인데 서점에 나가보면 오랫동안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감히 책을 쓴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의구심이 지금껏 멈추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마 제가 흥민이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아들과 축구를 즐기며 과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 앞에서 고개 숙이고 또 고개 숙이며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흥민이가 이룬 많은 것들에 제가 숟가락을 얹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강하게 결속돼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흥민이의 축구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손흥민 그의 것입니다. 알아봐주는 분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주제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지랖 부리며 건방 떨며 살고 있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사람은 이름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가 이 짧은 경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조심하고 조심하며 살아야 할 때 이렇게 책으로 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은 제가 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이야기도 없고 세상에 낼 목소리도 없지만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아주 작은 건더기라도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 또한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몇 해간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별난 시간입니다. 그중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낯선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사회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흥민이가 경기 중에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흥민이가 부상으로 한동안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없었던 시기와 팬데믹 공포가 크게 퍼져나간 시기가 겹칩니다. 부상치료차 국내로 돌아와 숙소에 머물면서 보름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흥민이와 함께 한국과 영국을 오고 갈 때마다 보름씩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해봐도 익숙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곳과 차단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심정이 이럴까? 뛰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약에 묶인 생활을 하다 보니 그간 흘려넘겼던 사소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되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살게 됐다고 여기면서 인간은 꼭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것을 너무도 많이 쌓아두고 살아온 듯합니다. 바탕만 잘 갖추고 있어도 사람 노릇을 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질서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요? 인간은 한 점 티끌에도 미치지 못할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에 취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건강과 신념뿐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늦은 밤 자가격리를 하며 머물고 있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불빛 휘황한 도시가 보입니다. 그러다 불 꺼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빌딩과 빌딩 사이로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토록 많은 사람이 전부 제각기 다른 생김을 한 우주라고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돌이켜보게 됩니다. 불 꺼진 밤에 창문을 바라보면 바깥 풍경보다 안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이 세상의 복잡한 배경이 암흑 속으로 밀려나고 거울 앞에 홀로 선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미약한 하나의 티끌 같은 존재 혹은 하나의 우주인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버지로서의 평범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공담은 아닐 것입니다. 흥민이의 프리미어리그 생활, 맞이 흥윤이와 둘째 흥민이의 올챙이적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제 지난 시절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솔직해지려 했습니다. 저는 좋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그때 제 두 아들이 나섰습니다. 축구 가르쳐 주세요. 축구를 공놀이로만 생각하던 녀석들에게 먼저 보험처럼 다짐을 받아두었습니다. 축구? 말도 못하기 힘들어. 정말로? 그래도 할래? 아이들의 대답은 좋아요였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 물었지만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보자.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행복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같으면서 나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개똥밭에서 구르든 불구덩이에 뛰어들든 자기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윤리적 무게를 견뎌내야 겨우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축구를 시작했던 시간들, 두 아이와 함께 운동장을 달렸던 숱한 시간들을 담아냈습니다. 못 모르고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아이들이 장성의 어른이 된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왔는지 거꾸로 짚어보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주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저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 책은 저를 성장시킨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자가 격리를 하며 손웅정